그러니까 차별이란 아주 강력한 그 정서적 호소에만 이렇게 휘둘리고 있죠. 이 급작스러운 개혁은 진보를 알리는 횃불이기보다는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대화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로 봅니다. 그 정의당안과 인권위안 둘 다 모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 조장 광고 행위를 그 차별 유형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정의당안은 2가지 이상이 함께 발생하는 복합 차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차별이 무엇일까요? 이 개념은 아주 상대적, 가치적, 유동적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죠. 사실 우리 관심사는 너무나 인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에 있는 거지 의미도 분명치 않은 차별받는 자는 아니죠. 하여튼 이 차별은 애초에 절대적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일단 차별 사유도 국가나 인종, 성별, 나이, 장애 같이 애당초 개인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또 불가항력적 또는 가치 중립적인 영역도 있지만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종교, 정치적 의견 등 후천적이거나 아니면 개인 선택이 가능한 영역, 가치 판단의 영역도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가치를 정의롭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에 반하는 가치를 차별로 딱 금지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직접 차별, 즉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이렇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개념이 광범위해요. 특히 구별은 다른 걸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라는 평등권 사상에도 어긋나 보여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이제 같은 걸 다르게, 다른 걸 같게 이렇게 취급하는 걸 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서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따져왔거든요. 사실 헌재가 수십 년간 이런 개괄적 기준만 두고 있는 건 그러니까 개개 영역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게 결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법안은 한술 더 떠서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즉 차별 고의는 없을지라도 차별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이것까지 금지하거든요. 간접 차별로. 나중에 이제 차별 구제 부분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걸요. 그리고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 조장 광고 행위. 이걸 차별 개념에 포함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특히 괴롭힘은 인권위안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 조성,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야기,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 표시, 선동 등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또 정의당안이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줘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의를 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겪었는가라고 달려있기 때문에 이 주관적 측면이 너무 강해요. 혹여 본인 주장만 앞세운다면 객관적 팩트와 무관하게 가해자로 지목받아서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걱정인 것은요, 제3의 성,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 반대 신념을 가지거나 주체 사상이나 이단 종파 등에 대해서 특정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표현을 이제 금지해 버리게 되니까 반대 목소리를 아예 침묵하게 만드는 입막이법이 될 수도 있죠. 또 광고 매체나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상의 자유시장을 문 닫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 조항입니다. 그 4가지 영역, 즉 이제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직업 훈련, 그다음에 행정 사법 절차 및 서비스 제공 이용, 이게 차별 영역을 이제 법안이 규율하고 있죠. 그야말로 국민 생활을 영역의 거의 전부를 차별 영역으로 규율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딱 금지로 못 박은 차별 행위들이 대부분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계약 자유를 비롯해서 사적 자치 원칙이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고용 영역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상시 5인 미만 영업장은 해고 자유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업장에 차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이나 종교단체 같이 특정 사상, 이념, 또 신앙을 공유 전파하는 것도 이런 것을 좀 경향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예외 규정이 없어요. 심지어 정의당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는 물론이고요. 당연히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정당까지도 차별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의 접근 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교회가 신천지 등 이단 종파의 출입도 허용해야 하는가? 또 생물학적 남성이 본인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낳고요. 또 방송 등 서비스 차별 금지는 예를 들어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언론이나 방송사들은 타 종교나 이단 종파를 옹호하는 광고 게재는 거절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더욱이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영역은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차별사회 어느 분야든 이 학문적 논쟁까지 없애버리는 거는 무척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종교적, 도덕적 논의, 각종 사상과 정치적 의견조차 차별에 해당할지 모른다 두려워한다면 이거 침묵만 최선인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이 평등이란 이름으로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인권위가 생각하고 말해도 된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차하면 차별로 몰리니 말이죠. 정의당과 인권위는 이 법이 차별로 인한 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법,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 화려한 미사 여구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엔 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법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개별적 권리들로 이렇게 갈갈이 토막을 친 이 법에는요, 모든 사람 사이 관계마다 이 날선 칼이 겁붙어줘서 황폐화시키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나라가 개개인 권리 주장에만 급급한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로 전락해도 좋을까요?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차별을 없앤다니 좋다고 환호만 할 뿐이지 이 구체적인 실상은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란 아주 강력한 정서적 호소에만 이렇게 휘둘리고 있죠. 이렇게 소위 이 급작스러운 개혁은 진보를 알리는 횃불이기보다는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대화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로 봅니다. 요새 법의 제정과 개정이 너무 감성적, 투쟁적인데요.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또 중요 이슈를 만들기까지는 반드시 이 수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법이란 형식만 갖추어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어떤 것도 허용되는 세상인 듯 보여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독소조항이 사방에 널려있는 차별금지 법안도 그래서 정말 큰 문제예요. 차라리 법 이전에 차별에 관한 도덕적 논의부터 활발해져야 합니다. 개인들 차원의 도덕이 나쁜데 이제 공중의 도덕이 좋은 나라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병들어버린 도덕성부터 회복해야지 이거 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죠.